지금 서울 주택시장에서 아주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바로 낡은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를 이기는 현상인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경제적인 힘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새 거가 당연히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특히 아파트는 신축일수록 비싸고 인기도 많고 이게 거의 상식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는 이 공식이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0.19%. 이게 뭘까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면요. 최근 딱 일주일 사이에 20년 넘은 서울의 낡은 아파트들 가격이 이만큼 올랐다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게 5년 이하 신축 아파트를 포함해서 모든 아파트를 통틀어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는 거죠. 아니,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죽신이라고 했잖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 그만큼 새 아파트가 최고였는데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일이죠.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갑자기 낡은 아파트가 이렇게 시장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건지 그 표면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자,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니 해도 대출 규제입니다. 비싼 신축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이 꼭 필요한데 이 문턱이 너무 높아지니까 자금 마련이 힘들어진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재개발의 꿈. 지금은 낡았지만 언젠가는 번쩍번쩍한 새 아파트가 될 거야 하는 기대감이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거의 반토막이 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한 업계 전문가는 심지어 이런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결국에는 이 낡은 아파트 가격이 신축 아파트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질 거라는 거죠. 정말 오래된 아파트의 대단한 반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대출 규제가 시장의 판도를 이렇게 바꿔놓을 정도라니 뭔가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대출이라는 게 주택시장에서 왜 이렇게까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 걸까요? 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러 우리 다 같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바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기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그때로요.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2004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건데요. 모기지론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자료죠. 놀랍게도 바로 이 낡아 보이는 보고서 안에 오늘날 시장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자산 제약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집은 너무 사고 싶은데 당장 수중에 있는 돈, 그러니까 계약금이 모자라서 집을 못 사는 바로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모기지론은 바로 이 답답한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등장한 거고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분석을 해봤어요. 모기지론 덕분에 사람들이 예전보다 훨씬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니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그 결과는요, 정말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모기지론이 도입되면서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이 전체적으로 10.3%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자율이 낮아져서 생긴 효과는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효과의 대부분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9.33%.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냥 대출을 받아서 계약금 내기가 좀 더 쉬워졌을 뿐인데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이 이렇게나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 자산 제약을 풀어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제대로 보여주는 숫자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주택시장의 수요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엔진 중 하나는 집값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가. 바로 이 금융 접근성이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20년 전의 낡은 보고서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한번 퍼즐을 맞춰보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2004년에는 모기지론으로 신용이라는 문이 활짝 열렸죠. 그러니까 주택 수요가 폭발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온갖 규제로 그 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잖아요.
그러자 갈 곳 잃은 수요가 비싼 신축 대신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낡은 아파트로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가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2004년 보고서는 신용이라는 수도꼭지를 활짝 열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오늘 뉴스는 그 수도꼭지를 서서히 잠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정반대 같지만 사실 시장을 움직이는 근본 원리는 정확히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이 지금 집을 사려고 고민하는 우리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주택 시장은 단순히 내가 집을 고르는 곳이 아니라 거대한 금융 정책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는 하나의 생태계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그래서 내 집 마련의 진짜 열쇠는 집값이 얼마냐보다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지금의 낡은 아파트 역주행 같은 현상도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바로 이 거대한 힘이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인 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게임의 규칙은 언제든 또다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택시장은 정책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낡은 아파트의 인기를 만든 이 규칙이 내일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그 변화의 파도는 우리에게 또 어떤 기회와 도전을 안겨주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부동산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288-5569로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